안녕하세요. 저는 93세의 한의학 박사 이재현입니다. 93세의 나이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노인을 떠올리시나요? 휠체어나 요양원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주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며 심지어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자들과 함께 산에 갔는데 30분 동안 산을 오르면서도 전혀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제 건강 비결은 비싼 치료법이나 특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매일 8가지 식품을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53세 때 의사로부터 심장질환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란 선고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자녀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며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93세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85세에 시작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특별한 영양제나 비싼 치료법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 섭취하는 8가지 식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이 8가지 식품은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8가지 식품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식단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필수적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올바른 식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한 장수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단을 통해 저는 93세가 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주변의 사람들, 제 환자들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8가지 식품을 하루에 조금씩 섭취하시면 여러분도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제가 매일 섭취하는 첫 번째 장수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식품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뇌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들깨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처음 들깨를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그 효능에 대해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제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심장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 들깨를 꾸준히 먹고 나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희 할머니는 10년 넘게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6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께는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과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할머니는 직접 걸어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요즘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들깨는 갓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들깨를 갈 때는 차가운 상태에서 갈아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또한 따뜻한 현미밥이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쓴맛이 싫다면 천연꿀을 반 숟가락 넣어 섞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꿀이 반드시 천연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짜 꿀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2번째 식품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청국장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청국장을 처음 추천한 환자 중 한 분은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며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청국장의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꺼려 하셨지만 결국 매일 아침 청국장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인슐린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 횟수가 하루 한 번으로 줄었고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국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청국장은 반드시 발효가 잘 된 제품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냄새가 강하고 끈적한 실이 많이 생긴 청국장이 가장 좋은 청국장입니다. 만약 시중에서 구입한 청국장이 냄새가 약하거나 실이 없다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을 매일 아침 현미밥에 얹어 드시거나 국물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매일 섭취하는 3번째와 4번째 장수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식품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섭취한 식품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홍삼을 처음 섭취했을 때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저에게 홍삼은 필수적인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영숙 할머니는 20년 넘게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간호사로 오랜 시간 야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홍삼을 한 조각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홍삼의 맛이 낯설어 조금 꺼려 하셨지만
점차 몸에 좋은 영향을 느끼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겨울철에도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홍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홍삼은 반드시 6년은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의 효과는 사포닌 함량에 비례하는데 사포닌은 재배 기간이 길수록 풍부합니다. 홍삼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홍삼을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다른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홍삼을 차가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홍삼의 품질과 꾸준함입니다. 너무 비싼 홍삼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품질이 좋은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째 식품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유방암 3기 환자였고 항암 치료를 마친 후 5년 동안 재발 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에서 림프절에 의심스러운 소견이 나타났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물에 불려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셨지만 점차 표고버섯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의 면역 세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검사 결과 암세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표고버섯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리면서 비타민 D가 풍부해지고 면역 강화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끓인 후 그 국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 국물에 레몬즙 1스푼을 넣어 드시면 면역 증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제가 매일 섭취하는 5번째와 6번째 장수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식품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갑상선 건강과 해독,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미역은 특히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 부코이단, 라미나린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특히 간 기능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간질환으로 고생하신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과도한 음주로 지방간이 생겼고 이것이 결국 간경화로 진행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복수로 인해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려서 된장국으로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미역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복수와 황달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4개월 후
할아버지는 복수가 50% 이상 줄어들었고 간효소 수치도 2배 이상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복수가 거의 사라지고 간효소 수치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간 기능이 50% 회복되었고 황달과 복수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자들과 함께 낚시도 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미역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 건조된 미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은 깨끗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불리면 미역 표면에 있는 소금과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을 된장국에 넣어 끓일 때는 다시마를 함께 넣어 끓이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미역은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고 해독 효과를 높여줍니다. 6번째 식품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피부와 모발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깨는 칼슘, 철분, 비타민, 이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은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화로 인한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라는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수진 씨는 항상 피로하고 피부가 건조했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에게 매일 아침 검은깨 한 숟가락을 요구르트나 따뜻한 현미밥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약 한 달 후 이수진 씨는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이수진 씨는 피부가 정말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깨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검은깨는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밥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의 검은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와 모발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식품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매우 유익합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는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정석호 씨는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정 씨는 특히 노후에 뇌 기능이 떨어져 집중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호두 한 줌을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2달 후 정 씨는 최근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두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호두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호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잘게 썰어서 따뜻한 현미밥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두를 꾸준히 하루에 한 줌씩 섭취하면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특히 심장 건강과 암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질환과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김현정 씨는 60대 초반에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들은 후 김 씨는 토마토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씨는 혈압이 많이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심장 질환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토마토 덕분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은 가열할 때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일 토마토를 1개씩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8가지 장수식품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식품들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여러분도 건강한 몸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식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8가지 식품을 생활에 조금씩 도입해 보세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은 그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